여긴 우리 아빠 자리예요. 여긴 우리 아빠 자리예요. 2024년 봄 경기도 모처의 한 묘지. 아들 무덤을 파내려던 날 남매가 울부짖었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옆자리를 두고 두 여인이 평생을 싸워왔습니다. 한 사람은 78세, 아들을 낳고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시어머니. 또 한 사람은 55세, 30년 결혼 생활 내내 남편 옆자리조차 제대로 누워보지 못한 며느리. 그리고 그날 봉분을 열자 그 안에서 발견된 작은 금속 상자 하나.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제발 서로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죽어서도 두 여인 사이에서 괴로워했던 한 남자. 살아서는 말하지 못했던 진심들이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이것은 사랑했지만 지키지 못한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너무 늦게 찾아온 용서의 기록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눌러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작은 아파트,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볕이 소파 위 우편물 더미를 비추고 있었죠. 박민경 씨는 소파에 앉아 하나씩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광고지와 공과금 고지서였어요. 그러다 손끝에 두툼한 초대장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 최순자 씨의 팔순 잔치 초대장이었죠. 민경 씨는 초대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옆으로 치워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공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묘지 이장 안내문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민경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봉투를 뜯는 손놀림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공원묘지 조성으로 인한 강제 이장, 2달의 시한, 남편 이준호 씨가 묻힌 그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통보였죠. 민경 씨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하지만 민경 씨의 귓가에는 다른 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장례식 날이 떠올랐어요. 영정사진 앞에서 시어머니가 차갑게 내뱉었던 그 한마디. 우리 아들 옆자리는 내 거예요. 당신은 따로 준비하세요. 장례식장의 찬 공기와 조문객들의 수군거림. 그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민경 씨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들 재민이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딸 지은이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께 직접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손가락이 전화기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10년도 더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 준호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민경 씨도 아이들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웃음 뒤에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민경 씨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눈물인지 봄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손등으로 눈을 닦고 다시 우편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장 안내문은 계속 거기 놓여 있었죠. 마치 대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주말 저녁 민경 씨의 집 거실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결코 따뜻하지 않았어요. 아들 재민 씨와 딸 지은 씨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경 씨는 이장 통지서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마치 폭탄을 다루듯 천천히요. 재민 씨가 서류를 집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32살 청년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어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합장하면 되잖아요. 아빠랑 엄마 함께 모시면. 지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8살 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맞아요, 엄마.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민경 씨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작은 고갯지대에 3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할머니가 안 된다고 하실 거야. 민경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재민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게 10년 전 애기잖아요. 지금도요? 진짜요? 재민 씨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지은 씨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할머니께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경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어요. 지은아, 안 돼.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삐삐. 문이 열리는 소리. 세 사람의 시선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최순자 씨가 들어섰습니다. 78세 노인은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팔순 잔치 준비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시선이 거실을 훑다가 식탁 위 이장 통지서에 멈췄어요. 거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관 불빛이 순자 씨의 뒤를 비췄고 그녀의 얼굴은 역광에 가려져 표정을 알 수 없었어요. 그거 받았구나. 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재민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번 기회에 아빠랑 엄마 합장하는 게 어때요? 그게 맞잖아요. 안 돼. 순자 씨는 손을 들어 말을 잘랐습니다. 서류 뭉치를 소파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아들 옆자리는 내가 정한다. 그건 내 엄마 자리가 아니야. 재민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민경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또 그 작은 소리가 거실 전체에 퍼졌습니다. 거실에 남은 세 사람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고 재민 씨는 주먹을 쥐었고 지은 씨는 안방문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 차는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지은 씨가 어머니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요? 안에서 작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지은 씨가 문을 열자 민경 씨는 침대 끝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고 있었어요. 침대 스탠드 불빛만이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민경 씨는 앨범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손이 앨범 표지 위에 머물렀죠. 괜찮아요, 엄마. 지은 씨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민경 씨는 웃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입술만 실룩였을 뿐 웃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민경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어차피 살아서도 한 방 못 썼잖니. 그 말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슬펐습니다. 지은 씨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경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딸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이 지은 씨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죠. 민경 씨의 시선이 침대 옆 서랍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준호 씨가 생전에 쓰던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민경 씨는 서랍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내고 싶지만 아직은 그럴 용기가 없는 것 같았어요. 엄마, 지은 씨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민경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어요. 그때 화면이 천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10년 전 병원 복도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어요. 준호 씨가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어머니 순자 씨가, 다른 한쪽에는 아내 민경 씨가 서 있었어요. 순자 씨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 요즘 왜 이래?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엄마가 뭘 잘못했니? 민경 씨는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어요.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준호 씨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그는 어머니를 보다가 아내를 봤습니다. 또 어머니를 봤죠. 마치 갈 곳을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민경아, 미안해. 준호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화면이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민경 씨는 딸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고 있었어요. 내 아빠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지은 씨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착하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지은 씨는 그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았어요. 너무 착해서 아무도 미워하지 못했지. 엄마도 나도. 민경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은 씨는 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어둠 속에서 모녀의 그림자가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재민 씨와 지은 씨가 집 지하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팔순 잔치 준비로 집안 살림을 재배치해야 했거든요. 오래된 상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창고를 희미하게 비췄어요. 아, 이거 언제 다 정리해. 재민 씨가 상자 하나를 들어 올리다 말고 손을 털었습니다. 먼지가 허공에 날렸어요. 지은 씨는 구석에 쌓인 오래된 짐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지은 씨의 목소리에 뭔가 달랐어요. 재민 씨가 돌아봤습니다. 지은 씨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상자 겉면에는 손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재민 씨가 다가왔어요. 두 사람은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이거 아빠 거 아니야? 재민 씨가 상자를 들어 불빛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지은 씨가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삐걱, 오래된 경첩이 소리를 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다이어리와 편지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재민 씨가 다이어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가 낡아 있었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단정하고 반듯한 글씨. 교사였던 아버지답게 정갈했죠. 2010년 3월 2일. 오늘 새 학기가 시작됐다. 아이들이 밝아서 기분이 좋다. 재민 씨가 몇 장을 넘겼습니다. 대부분 학교 일상과 가족 이야기였어요. 아이들이 귀엽다는 이야기, 민경이가 만든 저녁이 맛있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장들이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2012년 5월. 너무 힘들다. 2012년 7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2012년 9월. 엄마도 민경이도 둘 다 내 잘못이다. 재민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은 씨가 옆에서 일기를 함께 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지은 씨가 상자 밑바닥을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봉인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갈색 테이프로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겉봉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영수에게 부탁. 내가 결정하지 못하면 이 편지를 전해주길. 재민 씨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빛에 비춰봤어요.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아저씨, 아빠 친구 말이지?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열어봐야 할까? 지은 씨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있었어요. 재민 씨는 한참을 편지를 바라보다가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일단 영수 아저씨한테 물어보자. 아빠가 우리한테 보여주려던 게 아닐 수도 있어. 재민 씨의 목소리는 신중했습니다. 지은 씨도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창고를 나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꺼졌어요. 창고는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손에는 10년 전의 비밀이 들려 있었죠. 계단을 올라가는 두 남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어요. 며칠 후 화요일 오후 강남의 한법률 사무소였습니다. 고층 빌딩 15층,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재민 씨와 지은 씨가 김영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60대 초반,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준호 씨의 대학 동창이자 평생 친구였죠. 재민이, 지은이. 오랜만이구나. 영수 씨는 반갑게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커피를 내오며 웃었어요. 하지만 재민 씨가 나무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자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니? 영수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재민 씨가 지난 주말 일을 설명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한 것, 아버지의 일기를 읽은 것, 그리고 영수 씨 앞으로 된 봉인된 편지를 찾은 것. 영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이 편지를 아저씨한테 전해달라고 했나요?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 아버지는 이걸 태워버리고 싶어 했어. 영수 씨가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겉면을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남겨두라고 내가 말렸지. 내 아버지가 만약 자기가 결정을 실행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가족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 재민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아저씨, 아빠가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영수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혼을 고려했었어.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째깍. 재민 씨의 얼굴이 굳었고 지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 씨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12년이었어. 내 아버지가 사고 나기 2년 전이지. 사진 속 준호 씨는 심하게 야윈 모습이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파여 있었고 뺨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내 엄마와 할머니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서 준호가 견딜 수 없었던 거야. 영수 씨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매일 밤 내게 전화했어. 술 먹고 울면서 엄마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는데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재민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내 아버지는 너무 오래 참았어. 그 집에서
영수 씨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지. 나한테 법적 절차를 물어봤어. 하지만 영수 씨가 말을 멈췄어요. 재민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뭐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내 할머니가 알게 됐고 모든 것이 막혔다는 것을. 지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힘들어 하셨구나.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끝까지 착한 사람이었어. 누구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자기만 아팠어. 사무실은 한참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사무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재민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상자를 들고 지은 씨를 바라봤어요. 가자.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 두 남매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영수 씨는 그들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하지만 내 아이들은 알아야 했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경 씨의 집 주방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설거지를 하는 어머니 옆에 섰어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철컥철컥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민경 씨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지은 씨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엄마.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경 씨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설거지통 속 물소리만 계속됐습니다. 아빠가 이혼하려고 했었어요? 민경 씨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나왔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참 후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걸어갔어요. 지은 씨가 뒤따라갔습니다. 민경 씨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민경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놀라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지은 씨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민경 씨가 딸 옆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어요.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민경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빠가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내가 먼저 알았어. 민경 씨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어요. 책상 서랍에서 봤거든. 열어볼 생각은 없었는데 우연히 서랍이 열려 있어서. 지은 씨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할머니가 더 빨리 눈치챘지. 민경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화면이 천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민경 씨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오후 5시쯤 민경 씨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순자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앞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민경 씨는 현관에 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들어와. 앉아. 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경 씨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앉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 씨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야? 우리 준호를 내가 망가뜨린 거 모자라서 이제 완전히 빼앗아 가겠다는 거야? 민경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를 두 손으로 잡고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 꿈도 꾸지 마.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안 돼.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민경 씨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눈물만 흘렸어요. 화면이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민경 씨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 아빠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내 아빠도 아무 말 안 했고 민경 씨의 손을 지은 씨가 꽉 잡았어요. 그 후로 내 아빠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 서류도 다시 준비하지 않았고 그냥 참았지. 우리 둘 다. 민경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민경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2년 뒤 준호 씨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은 씨는 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엄마, 정말 힘드셨겠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빛이 거실을 비췄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순자 씨의 집이었습니다. 재민 씨가 혼자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순자 씨는 거실에서 팔순 잔치 한복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연분홍색 저고리와 자주색 치마, 고급스러운 비단 옷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할머니, 재민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호했어요. 순자 씨는 한복을 접으며 손자를 돌아봤습니다. 재민이 왔구나. 밥은 먹었니? 할머니, 재민 씨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더 낮은 목소리였어요. 순자 씨는 손자의 표정을 보고 뭔가 느낀 듯 했습니다.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아빠가 이혼하려고 했다는 거 알고 계셨죠? 순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복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어.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막았지. 당연한 거 아니냐? 재민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재민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 씨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 엄마가 먼저 날 무시했어. 순자 씨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78세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로 안 봤다고. 내 말은 한마디도 안 듣고 내 아빠한테만 기대고 내 아들을 아프게 만든 건 그 사람이야. 재민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아빠가 뭘 원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재민 씨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런데 할머니가 그걸 막은 거잖아요. 사랑? 순자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래서 날 버리고 가려고 했냐? 평생 혼자 아들 하나 키운 이 엄마를 버리고.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상처였습니다. 난 내 아버지 하나밖에 없었어. 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준호 하나만 보고 살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날 혼자 두고 가려고 했다고. 순자 씨는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한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나도 누군가 필요했어. 그게 내 아들이면 안 되냐? 재민 씨는 할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을 봤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강했던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는 건 순간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습니다. 할머니, 재민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거라. 오늘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재민 씨는 한참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순자 씨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한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연분홍색 저고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78년을 살아온 노인의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쳤지만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10시 민경 씨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재민 씨와 지은 씨 그리고 민경 씨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중앙에는 아버지의 봉인된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 테이프가 세월의 때를 머금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편지만 바라봤습니다. 열어볼까요?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민 씨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테이프를 천천히 뜯었어요. 찌직하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어요. 누렇게 변색된 종이, 아버지의 필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민 씨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읽기 시작했어요. 영수에게. 재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내가 이 결정을 실행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이 편지를 우리 가족에게 전해주길 부탁합니다. 민경 씨의 손이 입을 가렸습니다. 벌써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두 사람 모두를 사랑했지만 둘 다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재민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지은 씨가 오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재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읽었어요. 엄마는 외로웠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나 하나만 보고 살아왔으니까요. 민경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민경이는 상처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곁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재민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겁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도망치려고만 했으니까요. 지은 씨가 오빠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재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영수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만 알아줬어. 재민 씨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어요. 매일 밤 엄마와 민경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너한테 전화했지. 술 먹고 울면서 말이야. 민경 씨는 테이블에 이마를 댔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난 끝까지 결정하지 못했어. 누구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 재민 씨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제발 서로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도 민경이도 모두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건 오직 나입니다. 재민 씨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질 뻔했어요. 지은 씨가 재빨리 받아냈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두를 미안합니다. 모두에게. 편지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민경 씨는 조용히 울고 재민 씨는 눈물을 훔치고 지은 씨는 아버지의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아빠, 지은 씨가 중얼거렸어요. 아빠는 정말 혼자 다 안고 가셨구나. 민경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내 아빠는 너무 착했어. 너무 착해서 자기만 아팠던 거야. 재민 씨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를 오래 바라봤어요. 엄마. 재민 씨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도 아빠만큼 힘드셨죠? 민경 씨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재민 씨와 지은 씨가 어머니를 양쪽에서 안았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어요. 식탁 위에 편지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야 가족에게 닿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경 씨의 안방이었습니다. 재민 씨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민경 씨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재민 씨의 목소리에 뭔가 달랐어요. 민경 씨가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재민 씨는 문 앞에 서서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왜 그때 참기만 했어요? 재민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경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 싸우지 않았어요? 할머니한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맞섰어야죠. 재민 씨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빠를 혼자 아프게 내버려뒀잖아요. 엄마가 싸웠으면 아빠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민경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만 조용히 흘렀어요. 재민 씨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번만 제대로 맞섰어도. 재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민경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재민 씨는 고개를 돌렸지만 민경 씨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재민아. 민경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아빠가 더 아플까봐. 재민 씨가 어머니를 봤어요. 민경 씨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내 할머니는 아들밖에 없었어. 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평생 혼자 준호만 키웠어. 민경 씨의 손이 떨렸어요. 내가 싸우면 내 아빠가 가운데서 더 괴로워할 거 알았어. 엄마를 선택하면 나한테 미안해하고 나를 선택하면 할머니한테 미안해하고. 재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엄마만 계속 참은 거예요? 엄마는 안 힘들었어요? 민경 씨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어. 민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난 내 아빠를 사랑했어.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랐어. 설령 그게 내 옆이 아니어도. 재민 씨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인이 된 후 처음 보이는 눈물이었어요. 32년을 살면서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너무 착했어요. 재민 씨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너무 착해서 둘 다 혼자 아팠잖아요. 민경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자장가를 부르듯 부드럽게. 재민 씨가 어렸을 때처럼. 미안해, 재민아. 엄마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재민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충분히 강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준호 씨의 사진이 보였어요. 사진 속 준호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민경 씨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컸죠? 당신 닮아서 착하게 컸어요. 재민 씨도 아버지의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밖에서 지은 씨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오빠와 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은 씨도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에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슬픔의 고요함이 아니라 이해의 고요함이었어요. 이장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세 곳에서 세 사람이 각자 잠 못 이루고 있었어요. 민경 씨의 집. 거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경 씨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첫 페이지는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경 씨와 턱시도를 입은 준호 씨.
둘 다 26이었죠. 젊고 행복했어요. 민경 씨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재민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준호 씨가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민경 씨도 피곤하지만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또 다음 페이지. 지은이의 돌잔치 사진. 네 식구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민경 씨는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어요. 유일하게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순자 씨, 준호 씨, 그리고 민경 씨. 어느 해 추석날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아직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기 전이었어요. 세 사람 모두 어색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민경 씨는 그 사진을 앨범에서 조심스럽게 빼냈어요.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당신을 또 보내야 해요. 민경 씨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순자 씨의 집. 순자 씨는 침대에 앉아 아들의 유품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준호 씨가 중학교 때 쓰던 낡은 야구 글러브가 제일 위에 있었어요. 순자 씨는 글러브를 꺼내 냄새를 맡았습니다. 가죽 냄새만 났어요. 아들의 냄새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다음은 교사 임용장이었어요. 준호 씨가 교사가 되던 날 얼마나 기뻐했는지 순자 씨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아들이 임용장을 들고 집에 와서 엄마, 나 선생님 됐어 라고 소리쳤던 그날을. 상자 밑에서 목도리 하나를 꺼냈어요. 준호 씨가 첫 월급으로 사준 목도리였습니다. 회색 캐시미어 목도리. 순자 씨는 그걸 목에 둘렀습니다. 준호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거니?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참았던 눈물들이 쏟아졌어요. 넌 엄마 아들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었는데 엄마가 그걸 잊었구나. 순자 씨는 목도리를 꽉 쥐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재민 씨의 집. 재민 씨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어요.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의 사진 폴더가 열려 있었어요. 수백 장의 사진들. 재민 씨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아버지와 자전거 타던 사진, 아버지와 낚시 가던 사진, 아버지와 축구하던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웃고 있었어요. 재민 씨는 한 개의 동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10년 전 재민 씨의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 준호 씨가 학사모를 쓴 아들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아빠 정말 자랑스럽다. 너 정말 잘 컸어. 준호 씨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재민 씨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아빠. 재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아빠 자랑스러웠어요. 정말로. 재민 씨는 화면 속 아버지에게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화면만 만져졌죠. 재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면이 세 곳을 번갈아 비쳤어요. 민경 씨는 앨범을 안고 순자 씨는 목도리를 쥐고 재민 씨는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같은 사람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그들은 다시 준호 씨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 6시 경기도 산자락의 묘지였습니다. 봄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어요. 민경 씨와 재민 씨, 지은 씨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민경 씨는 손에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의 묘비 앞에 섰어요. 10년 동안 수없이 찾아왔던 자리.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빠, 지은 씨가 묘비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차 한 대가 도착했어요. 순자 씨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78세 노인의 걸음이 평소보다 더 느렸어요. 검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경 씨와 순자 씨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자 씨가 천천히 묘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네 사람이 묘비 앞에 나란히 섰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산새 소리만 들렸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묘직이 두 명이 삽을 들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삽이 흙을 파내는 소리, 쏙쏙. 그 소리가 고요한 산에 울렸어요. 재민 씨와 지은 씨는 손을 꽉 잡고 서 있었습니다. 민경 씨는 국화를 가슴에 안았어요. 순자 씨는 묘비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봉분이 조금씩 걷어지기 시작했어요.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관은 비교적 온전했어요. 민경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 씨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묘지기가 관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제거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이게 뭐지? 한 묘지기가 삽을 멈췄어요. 삽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묘지기가 손으로 흙을 치웠어요. 작은 금속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상자. 크기는 A4 용지 정도였어요. 네 사람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묘지기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상자 겉면을 닦아냈습니다. 그곳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재민 씨가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아빠가 묻어둔 거야? 지은 씨가 오빠 옆으로 다가왔어요. 민경 씨와 순자 씨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네 사람은 상자를 둘러쌌어요. 순자 씨가 상자 표면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준호가 우리한테 뭔가 남긴 거구나.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경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열어볼까요? 재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 씨도 동의했습니다. 벤치로 가자. 네 사람은 묘지 옆 벤치로 이동했어요. 안개는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재민 씨가 벤치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네 사람은 벤치에 둘러앉았어요. 민경 씨와 순자 씨가 양쪽 끝에, 재민 씨와 지은 씨가 가운데 앉았습니다. 상자를 열기 전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모두의 눈에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10개요. 재민 씨가 상자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찰칵.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상자 안에는 4개의 봉투와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각 봉투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께, 민경에게, 재민에게, 지은에게, 그리고 녹음기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네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10년 전 준호 씨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남긴 것이었어요. 산 위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완전히 걷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네 사람은 한참을 상자만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집어들었어요. 모두에게라고 적혀 있어요. 이걸 먼저 들어볼까요? 민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도 동의했어요. 지은 씨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어요. 스르륵, 지직. 그러다 준호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013년 가을입니다. 네 사람은 모두 숨을 죽였어요.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이 녹음을 듣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죠. 민경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 상자는 제가 죽은 후 여러분이 저를 옮기게 될 때를 대비해 준비한 것입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떨림이 느껴졌어요. 살아서는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죽어서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재민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은 씨는 오빠의 어깨를 잡았어요. 먼저 각자에게 쓴 편지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녹음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녹음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것부터 읽으실래요? 지은 씨가 어머니께라고 적힌 봉투를 순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순자 씨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재민 씨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순자 씨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어요. 아들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글자가 흐려 보였어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가 벌써 떨렸습니다. 아버지 없이 저 하나만 보고 사신 엄마의 인생을 저는 압니다. 순자 씨가 잠시 멈췄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제 아내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흔들렸어요. 민경이는 잘못이 없어요. 그 사람은 최고의 아내였고 최고의 엄마였어요. 민경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엄마가 외로우셨던 것처럼 민경이도 외로웠어요. 제가 두 분 사이에서 제대로 서지 못해서 그래요. 순자 씨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편지에 떨어졌어요. 재민 씨가 편지를 받아 대신 읽었습니다. 엄마, 제가 죽으면 민경이 옆에 묻혀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재민 씨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엄마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하늘에서 지켜볼게요. 사랑합니다, 엄마. 순자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노인은 소리 없이 울었어요. 78년을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재민 씨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지은 씨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 후 재민 씨가 민경에게라고 적힌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건넸어요. 민경 씨는 봉투를 받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뜯을 수가 없었어요. 지은 씨가 도와줬습니다. 민경 씨는 편지를 펼쳤어요. 민경아, 정말 미안해. 민경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아내였어. 나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참을성 있고 훨씬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 민경 씨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당신이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민경 씨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참아준 건 나를 사랑해줬기 때문이지. 나는 그 사랑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재민 씨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지은 씨도 다른 쪽에 앉았습니다. 민경 씨는 두 자녀 사이에서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내가 죽으면 당신은 자유로워도 돼. 다시 사랑해도 괜찮아. 다시 행복해져도 괜찮아. 민경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민경 씨의 손이 편지를 꽉 쥐었어요. 사랑했어, 민경아. 정말 사랑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민경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재민 씨와 지은 씨가 어머니를 양쪽에서 안았어요. 한참 후 재민 씨와 지은 씨도 각자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준호 씨는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어머니를 돌봐주고 할머니를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네 통의 편지를 모두 읽은 후 지은 씨가 다시 녹음기를 켰습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편지를 모두 읽으셨나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녹음기에서 준호 씨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그리고 민경아. 준호 씨의 목소리에 깊은 피로가 묻어났어요. 두 분은 서로를 미워했지만 사실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순자 씨와 민경 씨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눈이 제대로 마주쳤어요. 둘 다 외롭고 둘 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둘 다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죠. 민경 씨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순자 씨도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는 평생 아버지 없이 혼자 날 키우느라 힘드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날 놓치는 게 무서웠던 거죠. 나 하나만이 엄마의 전부였으니까. 이해해요, 엄마. 순자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노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민경이는 시집와서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힘들었어요. 남편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늘 뒷전이었죠. 민경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도 이해해요. 민경아, 당신은 잘못이 없어. 준호 씨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한 가지를 잊으셨어요. 네 사람은 모두 녹음기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두 분 모두를 사랑했다는 것. 순자 씨의 손이 떨어졌어요. 민경 씨가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민경이도 둘 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준호 씨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를 선택하면 민경이가 아프고 민경이를 선택하면 엄마가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선택하지 못했어요. 재민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은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전 비겁했어요. 도망치려고만 했죠.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발 두 분이 화해해 주세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이해해 주세요. 순자 씨는 몸을 떨며 울고 있었어요. 민경 씨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두 분이 함께 웃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고 싶어요. 준호 씨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랑합니다. 엄마, 민경아, 재민아, 지은아. 모두 사랑합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짧은 잡음이 들리더니 완전히 멈췄어요. 벤치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순자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78세 노인은 비틀거렸어요. 재민 씨가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순자 씨는 민경 씨를 바라봤어요. 민경 씨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여인이 마주 섰어요. 30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흘렀습니다. 30년의 오해와 갈등과 상처가 미안했어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렀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준호가 내 아들이기 전에 내 남편이었는데. 순자 씨가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민경 씨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어머님, 안 돼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순자 씨는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78세 노인이 55세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순자 씨는 민경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널 힘들게 했어. 내 남편을 빼앗았어. 내 행복을 막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경 씨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여인이 서로의 손을 잡고 마주 앉았어요. 저도 미안해요, 어머님. 민경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머님도 외로우셨죠. 아드님만 보고 사셨는데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순자 씨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서로를 안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순자 씨가 민경 씨의 등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민경 씨도 시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저도요, 어머님. 저도 미안해요. 재민 씨와 지은 씨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지은 씨가 두 사람을 안았어요. 재민 씨도 함께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 나무에서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흰 꽃잎이 네 사람 주위를 흩날렸어요.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는 완전히 떠올랐고 안개는 모두 걷혔어요. 준호 씨의 묘비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공원 묘지였습니다. 오후 2시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쏘고 있었어요. 네 사람이 새 묘지 자리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앞장서서 걸으며 설명했어요. 여기가 선택하신 자리입니다. 전망도 좋고 햇볕도 잘 들어요. 그곳은 작은 언덕 위였습니다. 아래로는 호수가 보였고 멀리 산이 보였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재민 씨와 지은 씨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지은 씨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 준호 씨는 생전에 자연을 좋아했었어요. 주말마다 가족을 데리고 산이나 호수에 갔었죠. 순자 씨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민경 씨도 옆에 섰어요. 두 여인은 나란히 서서 같은 풍경을 봤습니다. 여기. 좋네요. 민경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구나. 우리 준호가 좋아했을 곳이야. 관리인이 합장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합장묘는 여기 설치됩니다. 두 분이 나란히 계실 수 있어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은 씨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지은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우리 아빠는 어디 묻히고 싶을까요? 순자 씨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봤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순자 씨의 흰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내 엄마 곁이겠지.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그게 준호가 원했던 거야. 재민 씨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재민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순자 씨는 손자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내 할아버지 곁에 가면 돼. 순자 씨가 민경 씨를 똑바로 봤어요. 준호는 민경이 곁에 있어야 해. 그게 맞는 거야. 민경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말이야. 순자 씨가 며느리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넷이 같은 구역에 묻히자. 어때? 민경 씨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재민 씨와 지은 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내 할아버지하고 나 그리고 준호하고 너. 순자 씨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야 준호도 안심하지.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편히 쉬잖아. 민경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요? 그럼 정말이지. 순자 씨가 며느리의 손을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되자. 늦었지만 재민 씨와 지은 씨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민경 씨도 시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먼저 몸을 떼고 땅을 가리켰어요. 여긴 우리 아빠 자리예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옆이요. 재민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가 아빠 자리예요. 엄마 곁이요. 민경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땅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여보, 이제 곧 여기 오세요. 제 옆에. 순자 씨도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은 땅에 손을 얹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이제 널 보내줄게. 내가 사랑한 사람 곁으로. 네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었어요. 호수 위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어요. 관리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로 확정하시겠습니까? 네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경 씨가 대표로 대답했어요. 네, 여기요. 이 자리가 좋아요. 관리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경 씨가 서명을 했어요. 순자 씨도 옆에서 서명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같은 서류에 나란히 이름을 썼어요. 2주 후에 이장이 완료됩니다.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다시 그 자리를 바라봤어요.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지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곧 집에 오실 거예요. 진짜 집으로. 네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순자 씨와 민경 씨가 앞에서 나란히 걸었어요. 재민 씨와 지은 씨가 뒤따랐습니다. 멀리서 보면 한 가족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한 가족처럼 보였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2주 후 합장묘 앞이었습니다. 봄이 완연한 오후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새로 만들어진 묘비 앞에 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했지만 서툴렀던 남편, 아버지, 아들 이준호 1967-2014 그리고 그를 영원히 사랑한 아내 박민경의 자리. 민경 씨가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손끝에 닿았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민경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슬픔만 있지 않았어요. 평화가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노인은 묘비에 이마를 대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이제야 알았어.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원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하다, 아들아. 순자 씨는 묘비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민경이 곁에서 편히 쉬거라. 엄마는 괜찮아. 재민 씨와 지은 씨가 할머니의 어깨를 감쌌어요. 지은 씨가 묘비 옆에 하얀 국화를 놓았습니다. 아빠, 우리 다 같이 왔어요.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엄마도, 오빠도. 이제 우리 싸우지 않을 거예요. 네 사람은 함께 묘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깊고 정성스러운 절이었어요. 절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순자 씨가 민경 씨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갈까? 순자 씨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민경 씨가 미소 지었어요. 네,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먹자. 오늘은 내가 고르거라.
지은 씨가 두 사람의 팔짱을 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엄마 좋아하는 메뉴로 가요.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어요. 재민 씨가 휴대폰을 꺼내며 뒤따라 걸었어요. 제가 예약할게요. 한정식 어때요? 할머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좋지. 우리 손자 효자네. 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민경 씨도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천천히 묘지를 내려갔습니다. 순자 씨와 민경 씨가 나란히 걸었어요. 두 사람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 팔순 잔치 때 뭐 입으실 거예요? 아, 그거 말이야. 연분홍 한복 골랐는데 너도 같이 보러 갈래? 정말요? 저도요? 그럼 며느리랑 같이 가야지. 내 의견도 들어야지. 재민 씨와 지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 씨가 오빠의 팔짱을 꼈어요. 오빠, 할머니랑 엄마 보니까 좋다. 응, 나도. 재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지? 당연하지. 웃고 계실 거야. 네 사람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함께 걸었던 것처럼. 그날 저녁 민경 씨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준호 씨와 함께 찍었던 오래된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여보, 민경 씨가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랑 손잡고 밥 먹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민경 씨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님이 내 손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꼭 잡고 계셨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당신이 바라던 게 이거였죠? 우리가 싸우지 않는 거. 민경 씨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야 이루어졌어요. 늦었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민 씨와 지은 씨가 들어왔어요. 엄마, 우리 할머니 모시고 왔어요. 순자 씨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어요. 민경아, 내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이려고. 민경 씨가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를 맞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같이 하자. 우리 같이 해야지. 두 여인이 나란히 주방으로 갔습니다. 재민 씨와 지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웃음소리였어요. 벽에 걸린 준호 씨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준호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지켜보며 함께 웃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저녁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불빛이 집안을 채웠어요. 이 작은 집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이 너무 늦게 찾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도 힘들지만 그 사람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용서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 발짝만 다가가 보세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